세계의 민담 이야기 아일랜드 편. 아일랜드는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국민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영국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1916년 부활절에 독립을 선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 속하는 대한민국 왼쪽에 중국과 인도를 지나 중동 지방 이란을 지나 아프리카 위쪽에 유럽이 나오는데 독일, 덴마크, 영국 왼쪽 끝에 아일랜드는 대서양에 접해 있습니다. 브라누 탄생. 옛날에 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 아저씨의 경우 개를 혐오한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에요. 개를 보기만 하면 표정이 험악해지고 개가 도망갈 때까지 돌을 던져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신은 이 사나이의 눈을 사파뜨기가 되게 만들어 그는 항상 비뚤어지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의 이름은 페르구스 피오니아스였습니다. 그의 집은 게르웨이 항구 근처에 있었어요. 개가 짖기만 하면 언제나 그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개가 짖는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는 개를 싫어하는 하인들에게 상을 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강아지 몇 마리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우아일의 아들 피오는 이 일에 있어서는 페르구스 피오니아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피오는 개들에 대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개들이 명예로운 자태를 잃거나 또는 의심스러워하거나 비굴하게 되지 않고서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도록 길들여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개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나 깊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들도 발, 귀, 코, 눈, 이빨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피오는 개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사랑으로서만 무엇이든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피오는 자기가 기르고 있던 300마리의 개들 중에 특별히 2마리를 아꼈습니다. 그 2마리 개들은 밤낮으로 그 친구였습니다. 이 2마리의 이름은 브람과 스케올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을 생각한다고 해도 피온이 왜 특히 이 개 2마리를 사랑하였으며 결코 이들과 떨어질 수 없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온의 어머니 뮤이르네는 아들네를 방문하기 위해 광대한 렌스터 알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여동생인 튜이렌도 같이 갔어요. 어머니와 이모는 피아니족들로부터 훌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첫째로 대장 피온의 부모였고 둘째로 아름답고 고상한 여자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뮤이르네가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 부인인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그녀의 동행인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바로 튜이렌 얘기인데 어떤 사나이도 화를 내거나 풀이 죽지 않고서는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튜이렌의 얼굴은 봄날의 아침처럼 신선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 울타리의 가장 높은 가지에서 지저귀는 뻐꾸기의 소리보다 더 생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가짐은 갈대같이 나긋나긋했고 강물이 넘쳐 흐르는 듯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튜이렌이 확실히 자기에게 쏠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남자들은 그녀와 결혼할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울해져서 풀이 죽었지만 반면에 피아나의 총각들은 눈이 빨개져서 서로를 사납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어찌나 튜이렌을 부드럽게 응시하고 있었던지 그녀는 새벽 햇살에 온유한 눈길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짓고 있는 듯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사랑을 느낀 사람은 울스터의 신사 이올란 이치타츠였습니다. 이 출중한 남자는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피오는 울스터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결혼에 동의하기 전에 신기한 계약 조항을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녀가 불행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그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이 계약의 보증인은 카엘테 맥노란, 고 맥무르나 그리고 루가이드였습니다. 루가이드 자신은 그 신부를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은 그에게 즐거운 잔치는 못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내기보다는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고 루가이드는 튜이렌에 대한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 빛이 없고 슬픔에 쌓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달달 외웠습니다. 이올란과 튜이렌은 결혼하자마자 울스터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게 마련이에요. 무엇이든 언제까지나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불행이 되고 불행의 자리에는 기쁨이 채워져서 행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또한 셈에 넣어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뒤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종종 전면에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펼쳐진 길이 환하고 기쁜 뿐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미래는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올라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단지 그 일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올란이 피아나족에 들어가기 전에 욱투딜브라고 하는 시우 아가씨와 사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간을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요정의 나라에 있는 그의 연인을 찾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올라는 무한한 갈망과 환상을 품고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그가
불곤 했던 사랑의 휘파람 소리는 그곳 시에게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저 휘파람 소리는 언니를 부르는 것이지? 시에서 동생이 말을 하면 욱투딜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저것이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연인, 내 맥박의 고동이자 유일한 보물이란다. 욱투딜부는 실을 잡거나 술을 놓고 있다가도 휘파람 소리만 나면 물레나 자수트를 옆으로 밀어놓고 이올란에게 갔습니다. 꿀을 섞은 밀가루 케이크를 굽고 있다가도 케이크가 타든 말든 내팽개치고는 쏜살같이 이올란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무겁고 큰 나뭇가지나 춤추며 미소 짓는 구름들을 보면서 사과꽃 향기와 꿀냄새가 물씬 나는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꿈에 잠기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올라는 인간의 세계로 되돌아갔고 욱투딜부는 영원한 젊음의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올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언니? 슈 그녀 동생은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올라는 나를 산딸기, 지식의 별, 나무딸기의 꽃이라고 말했단다. 그 모두가 같은 이야기 아냐? 욱투딜부의 동생은 뾰루통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른 말이지. 욱투딜부가 우겼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리하여 끝없는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이올라는 요정의 나라에 오지 않았어요. 욱투딜부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그녀의 동생은 갖가지 억측을 다했는데 어느 것이나 맨 마지막 것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만일 이올란이 죽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올 텐데 이올란은 언니를 잊었나 봐. 이올란과 트유렌의 결혼 소식이 티르나 녹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욱투딜부의 심장은 덜컥 멎는 것 같았어요. 욱투딜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봐, 인간과 사랑이란 덧없는 거야, 언니. 시우 동생은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욱투딜부에게는 시우 사람들이 겪어본 적이 없는 질투와 절망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욱투딜부는 온갖 사악한 행위는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쉽게 억누를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고픔과 질투입니다. 욱투딜부는 그녀 대신 이올란의 애정을 차지한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녀는 쓸쓸히 생각에 잠겨 마침내 계획을 다 세울 때까지 보복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욱투딜부는 마술과 둔갑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에서 잘 알려진 피온의 여자 전령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요정의 나라 밖으로 나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올란의 집이 있는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올란은 피온의 전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전령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전령은 이올란에게 격려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그러자 이올란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신가? 그대를 누가 보냈는가?
피온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 전할 말은 무엇인가? 장군께서 당신을 만나려 하십니다. 환영하네. 우리는 그분에게 울스터 향연을 베풀어 드리겠네. 이올란이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 향연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위렌님께도 정갈이 있는데요. 트위렌은 전령과 함께 집을 나와 걸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걸었을 때 욱투딜부는 자기 망토 밑에서 개암나무 요술 지팡이를 꺼내 트위렌의 어깨를 쳤습니다. 갑자기 트위렌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몸을 마구 흔들며 근처를 뱅뱅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윽고 개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와 놀라움으로 떨고 서 있는 아름답고 날씬한 개를 본다는 건 슬픈 일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파들파들 떠는 애처로운 눈을 바라보는 것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욱투딜부는 슬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개의 목에 사슬을 메어 잡고 페르구스 피온니아스의 집을 향해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페르구스는 그에 한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매정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욱투딜부가 이 개를 그에게로 데려가는 것도 바로 그의 명성 때문이었어요. 욱투딜부는 그 개에게 좋은 집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집을 원했어요. 또한 욱투딜부는 자기의 분노와 질투를 페르구스가 트위렌에게 안갚음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걷고 있는 동안 욱투딜부는 줄곧 개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개의 쇠줄을 흔들고 비틀고 하였어요. 같이 가는 동안 개는 날카로운 비명과 신음을 얼마나 많이 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모략꾼, 다른 사람의 연인을 뺏어간 강탈자, 욱투딜부가 사납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올란이 지금 너를 본다면 어떻게 할까? 너 뾰족한 귀와 길고 마른 코, 후들후들 떨고 있는 상처난 다리와 긴 회색 꼬리를 본다면 이올라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올라는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쁜 것. 욱투딜부는 다시 말했어요. 너는 페르구스 피온니아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개를 아주 싫어하지. 트위렌은 정말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페르구스한테 보내려는 참이야. 욱투딜부는 소리쳤습니다. 페르구스는 너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아직 돌을 맞아본 적이 없겠지? 이 나쁜 것아. 너는 빙빙 돌며 윙윙대는 소리와 함께 돌이 귀를 핥히면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껍질이 벗겨지도록 다리를 내리치는 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나쁜 여자. 아직 맞아본 적이 없으니 어디 이제 한번 맞아보아라. 이제 너는 째찍이 앞으로 휘어 살속을 찔러댄 뒤 뒤로 물러나는 소리를 노래처럼 듣게 될 것이다. 너는 밤에 몰래 말라빠진 뼈다귀들을 파헤치게 되겠지. 너무 배가 고파 그것을 씹어대겠지. 달밤에는 억울해서 낑낑거리며 흐느끼게 될 거고 추위에 덜덜덜 떨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결코 다른 사람의 연인을 빼앗지 않게 되겠지.
옥투딜브는 걸어가면서 계속 이런 투로 트위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걔는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으며 절망적으로 끙끙대며 흐느꼈습니다. 어느덧 페르구스 피오니아스 집에 닿았어요. 옥투딜브는 들여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개는 밖에다 두시오. 하인이 말했어요. 난 그럴 수 없어. 가짜 전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개 없이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개와 함께 있을 거라면 밖에 있어야 할 것이요. 수문장이 잘래한 말이었습니다. 옥투딜브는 외쳤어요. 결단코 나는 이 개와 함께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주인은 왜 안 들여보냈는지를 피온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요. 피온이라는 이름을 듣자 그 하인은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부랴부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페르구스가 잠시 후 몸소 대문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개로군. 페르구스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글쎄 개가 확실하다니까요. 무뚝뚝한 하인이 투덜댔습니다. 그대여 돌아가라. 가서 이 개를 때리고 내게 온다면 나는 그대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옥투딜브에게 페르구스가 말했어요. 장수와 건강이 나의 훌륭하신 주인님께 함께 하소서. 베이슨의 손자요 우아일의 아들이신 피온으로부터 축복을 전하는 바이옵니다. 옥투딜브가 말하자 페르구스가 대답했어요. 피온에게도 장수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네. 집으로 들어가서 자네의 정가를 들려주게나. 하지만 그 개는 밖에 두고 오게.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거든. 이 개는 들어가야 합니다. 전령이 대답했어요. 어째서 그런가? 페르구스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피온이 개를 보러 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도록 주인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상하군. 페르구스는 투덜거렸습니다. 나보다 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피온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나 주인님, 어쨌든 피온님의 정갈입니다. 여기 제 뒤를 따라온 개가 있는데 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페르구스는 말했어요. 만일 내가 피온의 어떤 것을 거절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피온으로부터 온 어떤 것도 거절할 수가 없어. 자, 그 개를 이리 다오. 옥투딜브는 페르구스에게 쇠줄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개 같으니라고. 옥투딜브는 자신의 복수에 만족해하면서 쉬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페르구스는 그의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 개가 아직도 떨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어요. 그 짐승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 해도 피온만은 행복해야 하니까. 개를 데려오자 페르구스는 그 개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정말 떨고 있군. 예, 정말 떨고 있어요.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 개를 떨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주인은 저러다 개가 다리라도 부러진다면 피온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님께서 개를 들어 올리신 다음 품에 안고 입을 맞추신다면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페르구스는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몽둥이를 잡으려 손을 뻗쳤습니다. 하인은 겁에 질려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은 바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페르구스는 큰 소리로 명령하였습니다. 저 개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라. 만일 조금이라도 떠는 기색이 남아있으면 너의 머리통을 부실 것이다. 하인은 개를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자 개는 하인의 손을 물어뜯고 코까지 물 뻔했습니다. 저 개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하인은 중얼거렸어요. 나도 내 놈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서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하인이 나가버리자 페르구스는 개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가엾은 개는 너무나 무서워 조금 전보다 10배는 더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저놈의 개가 다리라도 삐겠군. 그러면 피온이 나를 나무라겠지. 페르구스는 낭패해서 울상을 짓다가 할 수 없이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코를 물거나 내 손가락 끝에 조금이라도 이빨을 댔단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페르구스는 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개는 물지 않고 다만 떨기만 했어요. 페르구스는 잠시 동안 그 개를 멀찌감치 들고 있었습니다. 너를 끌어안아줘야 한다면 끌어안아주마. 피온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인데 못할 게 없지. 페르구스는 개를 가슴에 끌어안고서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방을 오락가락했습니다. 5걸음을 걸을 때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개를 끌어안곤 했어요. 개는 그 턱 및 목덜미에 코를 대고 혀를 내밀어 조금 핥았습니다. 그만둬. 그만두지 못해? 페르구스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사나운 표정을 하고 자기 코 밑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가 페르구스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듯이 다시 한번 그의 턱 밑을 핥혔습니다. 페르구스는 신음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우울하게 중얼거렸어요. 이놈에게 입을 맞추어야 한다면 입을 맞추지. 피온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리까. 페르구스는 머리를 숙여 두 눈을 감고서 그 개의 턱을 자기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개가 그 팔 안에서 몸을 꿈틀거리며 짖어대고 핥고 하는 바람에 페르구스는 개를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그는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떠는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군 그래. 정말 개는 이제 떨지 않았어요. 개는 페르구스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귀엽게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했으며 감탄할 정도로 영리하고 충실한 눈동자로 그를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저 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페르구스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페르구스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저 개가 좋아. 그 다음 날이 되자 페르구스는 그 개를 나의 보물, 나의 귀여운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자 페르구스는 잠시라도 개를 보지 못하면 베길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페르구스는 이제 어떤 나쁜 사람이 저 개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을 모아 훈시를 하였어요. 저 개는 살아있는 것 중에 여왕이며 나의 심장의 고동이며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저 개를 깔보거나 때리거나 하는 자는 모욕과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감히 저 개를 건드렸다가는 혼쭐이 날 것임을 각오해라. 페르구스는 갖가지 극악무도한 응징을 여과야 했는데 참으로 희한한 가지각색의 형벌이라서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은 혈관 속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어 피오는 그의 이모 트유렌이 이올란과 함께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피오는 즉시 전령을 보내어 피아나족에게 한 맹세를 이행할 것과 즉시 트유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올라는 비탄에 잠겼어요. 그는 자기 아내 트유렌의 실종에 욱투 대부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올라는 잃어버린 아내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하였어요. 어느 기간 내에 그녀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을 피온에게 넘겨주고 피온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무조건 따르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피온도 이 생각에 찬성하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자기 아내를 잃은 자에게 일러라. 나 피오는 그 여인이든 그자의 머리든 둘 중에 하나를 갖겠다고. 이올라는 요정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욱투딜부가 사는 동산에 이르렀어요. 욱투딜부는 이올란을 만나지 않으려 하다가 이윽고 요정의 나라 사과나무 아래서 만났습니다. 오 맹세의 파괴자, 사랑의 배신자가 왔군. 욱투딜부가 말했습니다. 축복을 받으소서. 이올란이 공손히 말했어요. 욱투딜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단코 나는 그대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헤어질 때 그대가 내게서 떠난 것은 축복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올란이 말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욱투딜부는 벌컥 성을 냈습니다. 피오는 내 머리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올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피온에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하라고 하면 될 게 아니에요? 아니요. 피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할 것이요. 이올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보아요. 욱투딜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올라는 자기가 여기에 온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숨겼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내가 그대의 머리를 피온에게서 지켜준다면 그대의 머리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요. 시우 여자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올라는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머리가 내 것이라면 내 밑에 몸뚱이도 나의 것이 되는데 어때? 찬성하겠소? 네, 찬성합니다. 맹세를 하시오.
그리고 이 위험을 묘면하게 해준다면 그대는 나를 죽을 때까지 그대의 연인으로 삼아야 하오. 맹세합니다. 이올란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욱투딜부는 페르구스 피오니아스 집으로 가서 개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투일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녀가 낳은 2마리의 작은 강아지는 마법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2 강아지가 바로 브란과 스케올란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온에게 보내졌어요. 그리고 피온은 그 뒤로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들은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웠으며 인간처럼 영리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들은 피온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일에는 그녀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해온 루가이드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루가이드는 그녀에게 자신이 다른 어떤 여자 연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증명하자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그 후 2 사람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어요. 루가이드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포근한 날, 여명의 눈동자는 꿈결처럼 감미로웠네. 수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그를 쫓아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나 페르구스 피오니아스는 병에 걸려 1년하고도 하루를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만일 피온이 페르구스에게 특별한 강아지를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침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그 강아지는 행운의 별 페르구스의 심장의 고동이 되었으며 그는 다시 건강해져서 그 후로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